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랑이 눈 내리는 한국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수적인 전통 속에서 자란 한 여대생과 한국 청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100일간의 여정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 종교 문화라는 높은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두 사람. 히잡을 쓴 그녀가 한국 드라마 속 한 장면에 흘린 눈물.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한국 남자의 따뜻한 행동까지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알파이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온 25살 무슬림 여성이죠. 2024년 12월 한국 정부 장학생으로 서울에 첫 발을 디딘 순간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인천공항에서 내린 첫 느낌은 경이로웠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마음이 설렜어요. 히잡을 쓴 제 모습이 유독 눈에 띄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죠. 공항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정류장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양인 관광객 2명이 제게 다가와서는 허락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오, 리얼 무슬림, 사진 좀 찍자. 하나가 영어로 소리쳤죠. 다른 하나는 제 히잡을 가리키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맞이할 첫 경험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우디에서 들었던 경고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서구 문화에 물들면 위험하다. 다른 종교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아버지의 말씀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한국어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허락 없이 사진 찍는 건 예의가 아니죠. 28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서양인들에게 영어로 단호하게 말했죠. 이분은 관광 상품이 아니에요. 존중해주세요. 관광객들이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당당한 모습에 결국 물러났어요. 저를 향해 돌아선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불쾌하셨을 텐데. 여긴 당신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저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밀려왔어요. 완전한 타인인 저를 보호해주려는 그의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최악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경계심이 남아있었어요. 한 사람의 친절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숙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이 나라에서 제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사건 이후 며칠간 저는 기숙사에만 머물렀어요. 외출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룸메이트인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죠. 사라, 왜 이렇게 방에만 있어? 뭔 일 있었어? 유진은 미디어 영상학과 4학년으로 활발하고 친근한 성격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특별히 잘해줬죠. 사정을 설명하자 그녀가 화를 냈어요. 그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한국을 오해하면 안 돼. 우리나라 정말 좋은 곳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사라야, 이거 봐. 한국 드라마인데 정말 재미있어. 너도 우리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제목이 겨울의 서약이었어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죠. 드라마 따위로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겨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터져나왔거든요. 특히 주인공이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엔 정말 울컥했어요. 이슬람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거든요. 코란에서도 내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분 외에는 경배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서도 똑같은 가치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하다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주인공이 연인에게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결혼할 수 없어요. 가족의 축복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우디에서도 가족의 동의 없는 결혼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화합을 더 중시하는 문화 말이에요.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유진이 물어봤죠. 어때? 재밌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일지도 몰라.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한국 사람들도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버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조금은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주 월요일, 드디어 대학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유진의 추천이었죠. 살아야 봉사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진짜 좋은 사람들 많아. 동아리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약간 긴장했었는데 선배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동아리장 민수 선배가 사라 씨 환영해요. 외국에서 와서 봉사활동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첫 봉사활동은 전북 완주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하얀 눈이 쌓인 논밭과 전통 한옥들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마을에 도착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뵙는데 걱정이 됐어요. 혹시 제 히잡을 이상하게 보시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만난 김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같은 촌사람들한테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그 남성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농사일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가 저를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항에서. 네, 맞아요.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서로 어색하게 웃었죠. 김 할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아, 너희 둘이 아는 사이구나. 지훈이가 우리 마을 청년 농부야. 3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정말 열심히 농사 짓고 있어. 지훈이라는 이름이었군요. 그는 동아리 선배들과도 인사를 나누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씨 맞죠? 오늘 할머니들 점심 준비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의 자연스러운 배려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 내내 함께 일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유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웠어요. 여기서는 이웃이 진짜 가족 같거든요. 지훈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해질 무렵 마을을 떠날 때 할머니들이 김치며 떡이며 잔뜩 싸주셨어요. 사라야, 또 오너라. 우리가 얼마나 기다릴 줄 아냐? 김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지훈이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주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오시면 마을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그의 환한 웃음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후로 매주 마을 봉사를 나갔어요. 지훈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는 항상 제게 특별한 배려를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다른 봉사자들이 고기 반찬을 먹을 때 미리 할랄 음식을 준비해두곤 했거든요. 지훈 씨,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아, 서울 이태원에 할랄 마트가 있더라고요. 사라 씨가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그의 세심함에 감동받았어요. 무슬림의 식단 규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은 한국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어느 날 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사라 씨, 마을에서 한복 체험 행사하는데 참여해 보실래요? 한국 전통 문화도 경험해 보시고. 처음엔 망설였어요. 히잡을 쓴 채로 한복을 입는 게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마을 회관에서 한복을 입혀주시는 할머니가 제 히잡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정말 예쁘다. 한복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분홍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히잡과 한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조화로워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와, 정말 아름답다며 칭찬해 주셨죠. 지훈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두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과 마을 언덕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사라 씨는 왜 한국에 유학 오게 됐어요? 제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데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죠. 사실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진짜 제 고향 같아요. 그러더니 진지하게 말했죠. 사라 씨도 한국에서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유진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유진이 환호했죠. 와, 진짜 예뻐. 한복이 너한테 완전 잘 어울린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12월 말이 되자 서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하얀 눈송이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사우디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사라야, 첫눈이야. 소원 빌어. 마침 그날이 마을 봉사 가는 날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온 세상이 하얀 솜으로 덮여 있었어요. 지훈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이 소복이 쌓인 그의 어깨가 왠지 더 든든해 보였어요. 사라씨, 첫눈 어때요?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가 데려간 곳은 마을 뒷산의 작은 언덕이었어요. 거기서 보는 설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하얀 눈으로 뒤덮인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지훈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사라씨,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무슨 말을 할지 예감이 들었거든요.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용감하면서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진실한 분이시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라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솔직히 저도 지훈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지훈 씨, 답장 재촉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의 배려심에 또 한 번 마음이 움직였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저도 지훈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엔 극복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훈이 제 말을 끊었어요. 저는 사라 씨의 종교를 존중해요. 문화 차이도 서로 이해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더니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죠.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싶어요. 그 순간 눈송이가 더 굵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우리 시작해봐요.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제 종교와 문화를 절대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약속해요. 그게 바로 사라 씨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요. 첫눈이 내린 그날이 우리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지훈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가족들에게 알려야 했거든요. 2025년 2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무슨 일이냐, 사라.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순간 화면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좋은 사람이라니? 혹시? 네, 연인 사이예요. 아버지가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당장 그 관계를 끊어라.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들어보세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무슬림도 아닌 자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란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라,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머쥐고 있다. 그런 불경한 일은 용납할 수 없어. 아버지, 그는 제 종교를 존중해줘요. 강요하지도 않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당장 사우디로 돌아와라. 항공편 예약하겠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 형들, 심지어 사촌들까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모두 똑같은 얘기였죠. 사라, 정신 차려라.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라. 그런 관계는 알라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사라, 한국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너를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장학금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겠다. 지훈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자 그가 말했어요. 사라, 가족이 중요해요. 저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훈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직접 사우디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릴게요.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어요.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사랑한다면 해야죠. 사라 씨 가족의 축복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지훈의 결연한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괜찮아요. 정직하게 다가가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훈의 용기에 감동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지훈이 정말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어요. 출국 전날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다녀와요.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지훈이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부터 연락이 왔어요. 사라, 도착했어. 생각보다 덥긴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아버지께서 만남을 완전히 거부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훈이 택한 방법은 놀라웠어요. 현지 봉사활동에 참여한 거였죠. 리야드 시내 고아원에서 일주일간 봉사하면서 아랍어도 배우고 현지 문화도 익혔어요. 사라,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훈이 우리 가족이 다니는 마스지드를 찾아간 거예요. 마흐무드 이맘께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거죠. 이맘님, 저는 한국에서 온 한지훈입니다. 사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맘께서 깜짝 놀라셨대요. 한국인이 어떻게 이곳까지? 지훈이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사라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고 싶어서 직접 배우러 왔습니다. 혹시 이슬람에 대해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때부터 지훈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부터 이맘님께 아랍어와 이슬람 문화를 배웠어요. 가장 놀라운 건 라마단 기간에 함께 단식을 한 거였어요. 한국인이 무슬림도 아닌데 금식을 지키다니 마스지드 사람들이 모두 놀랐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이맘께서 물어보셨대요. 지훈이 답했어요. 사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느끼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알파이즈 집단을 사랑한다는 한국 청년이 정말 대단하다더라. 마침내 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갔죠. 아버지께서 마흐무드 이맘께 전화하셨어요. 이맘님, 그 한국인 젊은이가 정말 진심인가요? 압둘라 형제 30년간 이맘을 해오면서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는 우리 문화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어요. 이맘의 증언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만나기는 거부하셨죠. 그러자 지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예요. 아버지 회사 앞에서 매일 아침 서서 인사를 드린 거였어요. 압둘라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온 한지훈입니다. 사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께서 그냥 지나치셨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멈춰 서셨어요. 젊은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제가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도요. 아버지께서 지훈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와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죠. 다음 날 저녁 운명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지훈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니, 두 형들, 그리고 아버지까지. 긴장감이 대단했죠. 지훈이 완벽한 아랍어로 인사했어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저는 한지훈입니다. 사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만에 아랍어를 이 정도로 익히다니. 아버지께서 냉정하게 물어보셨어요. 사라와 결혼하면 그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라의 종교 생활을 전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히잡 착용은 물론이고 하루 5번 예배, 라마단 금식 모든 것을 존중하겠어요. 큰형이 따져 물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 아이들에게는 두 문화를 모두 가르치되 종교 선택은 스스로 하게 하겠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우리 딸이 차별받지 않을까? 지훈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사라가 한국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어요. 3시간 동안 이어진 질문 공세 끝에 아버지께서 마지막 시험을 내셨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다음 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는가?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금요일, 지훈이 정말로 마스지드에 나타났어요. 무슬림이 아닌 그가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배 후 아버지께서 지훈에게 말씀하셨죠. 지훈, 너의 진심을 인정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말씀해 주세요. 결혼식은 사우디와 한국 두 곳에서 모두 해야 한다. 두 문화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로. 2025년 5월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됐어요. 먼저 리야드에서 이슬람 전통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훈이 하얀 토브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멋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지훈의 손을 제 손에 올려주시며 축복해 주셨죠. 일주일 후 한국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어요. 완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저는 하얀 한복에 하얀 히잡을 착용했는데 두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김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라가 진짜 예쁜 한국 며느리가 됐구나. 결혼 후 우리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사우디 문화교류 단체를 만든 거예요. 두 나라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벌써 1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우디 여성이라고 자신해요. 매일 아침 지훈과 함께 농사일을 하고 저녁엔 마을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두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냈죠. 첫눈이 내린 그날의 약속처럼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어요.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에요. 문화가 다르면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지훈과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희망이었죠.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길 바라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꽃이 내린 그 겨울날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